자, 오늘은 어저께 막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말 그대로 국제유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다고 엊그저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 날은 그래도 이제 이 국제유가 관련된 유틸리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왜냐면 올 1분기 때도 주가가 갑자기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유틸리티 주들이 엄청 많이 올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틸리티 하면 우리 주변에 쉽게 말해서 전기, 가스 이런 기본적인 이런 에너지원이랄까요? 이런 기본적인 SOC 시설들 이런 것들을 유틸리티주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뭐 지역 난방공사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국제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국제유가와 함께 또 한 가지 같이 봐야 할 때 거시기치 지표가 바로 원달러 환율이죠. 이 원달러 환율하고 국제유가를 같이 보시면 이 유틸리티주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손쉽게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무거운 주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그만 중소형주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 주가를 못 따라가더라도 이 유틸리티 종목들은 묵직하게 아주 길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자, 이 국제유가를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 국제유가 갑자기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이제 여름이 되면 이런 성수기도 지나고 겨울철 지나서 난방료에 대한 소비도 없고 해서 원래는 여름철이 국제유가가 많이 낮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낮아졌죠. 일반적으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습니다. 셰일오일과 셰일가스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셰일오일과 셰일가스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배럴당 80불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건 지금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불대까지 떨어졌죠. 60불대까지 떨어져 버리면 러시아도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기 위한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석유나 천연가스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데 주로 인도나 중국이 많이 사다 쓰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인도나 여기들 생각할 때 괜히 욕먹으면서 러시아 거를 살 필요 없이 그냥 중동인 거 60불짜리 사고 다른 나라 거 미국이 셰일오일 파는 거 60불에 사오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이 오펙 중동 산유국들이죠. 그리고 플러스는 러시아를 말합니다. 러시아까지 포함돼서 여기서 국제유가를 그러니까 낮아지게 하는 증산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막 힘들었던 2년 전인가요? 그때는 오히려 감산을 해버렸어요. 감산을 해서 에너지 값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하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은 기준금리 올리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그거가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가만히 보시면 상반기부터 해서 국제유가가 낮아지고 원달러 환율이 강해지면서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에너지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내내 이 전기료를 인상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그대로 갔죠. 그리고 가스비도 인상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전력과 이 가스공사의 실적이 좋아졌어요. 이러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싸게 해외에서 이 국제유가를 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도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 이런 종목들을 봐주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틸리티 주를 투자할 때는 무조건 국제유가를 보셔야 돼요. 아침마다 뉴스에서 나오긴 하는데 이게 현물가가 아니라 선물가를 보셔야 됩니다. 선물이라는 거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석유를 사올 때 지금 오늘 날짜로 바로 계약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건 3개월 정도 단위로 해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항상 선물이 중요하죠. 그래서 선물 가격이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침 뉴스 할 때 보시게 되면 뭐 해외 동정할 때 이런 선물 가격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면 선물 가격이 낮아졌다 하면 한번 유틸리티 보실 종목들을 관심권에 놓고 보십시오. 웬만해서는 주가가 오릅니다. 그만큼 민감하죠. 전체 실적의 약 40% 정도가 원가가 이 바로 국제유가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연료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전기료나 가스비를 동결을 한다 할지라도 이 종목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말 그대로 원화가 강세로 간다. 그러면 수입할 때 우리가 달러를 사가지고 그 달러를 갖고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이 더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간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유틸리티 종목들을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유망때마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전력이나 한국공사, 지역난방공사를 쓸 수 있죠. 한국전력은 우리가 전력공사에서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민영화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정부 입김이 세고요. 그리고 이 전력망 자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독과점 업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런 분을 잡으시고 한국가스공사는 LNG 수입해서 유통하는 것을 독점하고 있고요. 지역난방공사는 집단 에너지를 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집에 냉난방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져서 그 각 종목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유틸리티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 바이오와 로봇뿐만이 아니라 유틸리티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에 따른 공략주들 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이런 금리 인하 수혜주들 나는 같이 포트폴리오에 담고 대응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시장 전략 챙겨나가시면 되는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꼭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략주 3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뭐랄까요? 한국전력을 매매해 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연식이 된 저 같은 투자자들은 예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사는 종목이 한국전력이었어요. 뭐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많이 사지만 이 한국전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 동네나 어디 가나 전봇대 달려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전선 관련된 그런 하여튼 뭐랄까요 SO 시설들 이런 것들은 모두 한국전력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재산이 엄청 많은 회사예요. 전국적으로 토지를 갖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 한국전력의 사업지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자산만 해도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나름대로 이제 전력을 매달 우리 수용가나 산업 공장이나 이런 데서 매달 돈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되어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회사가 뭐 여러 가지 외부 입김 때문에 전기료를 올려야 될 때 국제유가를 비싸게 사오면서도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오는 연료비랑 이 판가를 연동시키는 그런 제도도 바꾸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했지만 진짜 이게 뭐 사회가 좀 경제가 좀 어렵고 그럴 때는 이 전기료를 올리는데 좀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법이 1차로 개정될 때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뜻은 이 말 그대로 회사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위해서 전기료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외부 입김, 정치인들의 입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전기료를 못 올리게 되면 이사들은 말 그대로 회사가 적자로 돌아서는 거에 대해서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외부 입김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뭐 거부한다고 거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번 1차 상법 개정에서 이게 입법화되면서 이 이사들이 외부 입김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물론 주주들한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제도적으로 장치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전력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외에서 연료비를 사오는 게 굉장히 싸요. 전체 매출액에서 그러니까 전체 손익 중에 한 40% 비용의 40% 정도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게 한국전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되고 매수가는 38,000원,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LNG 다 이 회사가 독점해서 보내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는 이 LNG망 모두 다 이 회사가 독점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안정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전 국민에게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각 지역마다 뭐 대구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 있지만 그 회사들에게 각각 LNG를 공급해 주는 건 모두 한국가스공사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는 사업이 굉장히 안정돼 있죠. 그리고 이 업체가
그 민수용으로 요번에 그 가스비 미수금이 올 상반기 중에 굉장히 이게 많이 늘어나던 게 굉장히 둔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거에 따라 높아졌죠. 그런 면을 잘 보시면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역시나 국제유가는 LNG 가격과는 좀 다른데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국제유가가 낮아지면 LNG 가격도 함께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보시면 이 한국가스공사의 실적도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비를 동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이 국제유가가 더 낮아지면 실적은 더 좋아지고 이제는 흑자를 내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을 잘 보시고 매수가는 4만 원,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3만 8천 원을 제시해드리면서 마지막 종목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공략주 2개 체크해봤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고요.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매수가 38,000원, 1차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매수가 4만 원이고요. 1차 목표가 6만 원 제시해 주셨다는 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매도 타점 좀 더 상세하게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시장 대응 방법 찾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3가지 공략주 중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종목은 한국 지역 난방공사라는 업체의 주가입니다. 이것도 앞에 두 종목과 똑같이 상반기 중에 주가가 꽤 올랐죠. 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진 거 살 수 있나 하시겠지만 기업 가치를 아직까지는 다 주가에 반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 실적만 놓고 봐도 이 회사는 10만 원 정도의 가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8만 원대 거래되고 있는 건 그만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기업 가치를 주가가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회사가 지역 난방을 하는데 집단 에너지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원은 LNG입니다. 그 LNG 가격에 의해서 이 회사 실적이 많이 연동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 흐름에 이 회사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마저 또 이 에너지,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에너지 가격이 싸지면 그만큼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소리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는 밀어 올려집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요. 이 업체가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열병합 발전소는 LNG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상반기 중에 코스피 200에 편입됐습니다. 그만큼 그 기관 투자가들도 이 회사를 매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는 기업 가치를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럴 때만 높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가 8만 1천 원 정도 있는데 매수가는 8만 원 정도 제시해서 가격 조정이 나올 때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짧게 10만 원을 제시해드리지만 국제유가가 더 낮아지면 여기서 점프업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손절가는 7만 5천 원을 제시해주면서 지역 난방공사 코스피 200 종목에 들어가서 앞으로 고배당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주주환원을 할 수 있는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부분을 잘 보시면서 지역 난방공사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